글로벌 애저 2021 코리아 이벤트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클라우드메이트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후원된 행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메이트에서 일하고 있는 박상엽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께서 애저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이 애저를 사용하면 보안도 전부 알아서 설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간혹 나오고 있죠. 아니면은 보안을 신경을 써야겠는데 어떤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메뉴를 들어가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추가해야 되는지 모든 서비스를 아시는 분이 아닌 한 도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되십니다. 지금 이 세션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가장 간단하게 보안 적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애저를 사용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럼 내 계정은 안전할까? 다른 보안 설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저를 사용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애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죠. 기존 시스템을 애저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새로운 인프라 도입 비용을 최소화하여 빠르게 인프라 기반을 만드는 데에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필요와 편의에 맞게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상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올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관리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파스 서비스로 애저 앱 서비스 혹은 파스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를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 좋습니다. 어떠한 방식이건 간에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새로운 환경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인프라는 만들어졌는데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될까요? 사실 고민할 포인트는 너무 많습니다. 가용성을 어디까지 둬야 할까? 데이터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 비용은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지 않을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여러 포인트에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보안이 아닐 수가 없겠죠. 어떠한 인프라 형태로 만들었을지라도 보안은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간단한 보안 설정을 몇 가지 애저 서비스를 예시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모든 분들이 익숙하게 접근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가상 컴퓨터에 대한 보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상 컴퓨터는 말 그대로 가상의 컴퓨터에 OS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IaaS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어 있죠. 가상 컴퓨터 안에서 하는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원격 연결을 통해서 가상 컴퓨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즉, 공인 IP와 OS에 맞는 원격 연결 포트를 통해 인증된 사용자가 접근을 하는 방식이죠. 이때 가장 간단하게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원격 연결 포트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위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인 IP에서 들어오는 연결은 결국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서 한번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서는 원격 연결 포트를 특정 IP에서만 접근하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혹은 지사에서만 접근을 하게 한다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객분들과 다른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가장 처음 묻는 질문이 가상 컴퓨터를 쓰실 때 어디에서 접근하시는지를 항상 여쭤봅니다. 회사 외에서 접근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언가 의미의 공격이 계속 온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사 공인 IP를 먼저 여쭈은 다음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 설정하는 방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인 IP가 없이 가상 컴퓨터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저에 베스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우측에 잠깐 보이시는 화면이 분명 이 화면 자체는 애저 포탈상의 화면이죠. 위에 서비스 검색하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애저 베스천을 통해서 가상 컴퓨터에 접근을 할 때는 공인 IP를 배제하고 웹상에서 이 가상 컴퓨터에 원격 연결을 하는 기술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서 가상 컴퓨터의 보안들을 잠깐 둘러봤는데요. 사실 두 개만 보면은 뭔가 간단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상 컴퓨터를 보안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어와 보면 다른 서비스들도 있지만 제가 4가지 정도를 지금 적어놨죠. VPN, 백업, 디스크 암호화, 그리고 저스트 인 타임 액세스라는 4가지를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공인 IP가 없을 경우에 가상 컴퓨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베스천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회사에서만 혹은 특정 위치에서만 연결을 하고 싶다. 보통 저희가 많이 제공해드리는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 하나가 VPN을 통해서 애저 안에 있는 가상 컴퓨터의 접근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VPN은 각 구간 간에 신뢰된 터널을 만들어 통신에 대한 보안을 획득을 하는 거죠. 사무실에 있는 네트워크와 애저 네트워크 안에 가상 컴퓨터 간 통신을 할 때 공인 IP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민감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유출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 신뢰되지 않은 구간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가는 것 자체를 권장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트래픽을 통한 VPN 사용을 좀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업의 경우는 보안의 일부로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백업은 어떠한 공격에 의하여 특히 예전에 랜섬웨어가 유행할 때 랜섬웨어가 걸린 후 복원을 함으로 인해서 공격에 대한 차선책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보안의 일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크 암호화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된 디스크를 키가 없으면 디스크 내용을 읽을 수가 없는 기능이에요. 즉, 가상 컴퓨터라고는 하지만 디스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위에 운영체제가 동작을 할 텐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암호화를 하는 순간 아무도 키가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것 자체를 디스크 암호화를 통해서 디스크 레벨까지 보안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가상 컴퓨터에 접근을 할 때 Just in Time Access라는 기능을 활용할 경우 특정 요청이 있을 동안만 인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요청이 없다 하면은 인바운드 트래픽 자체를 잠궈버리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애저 보안센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동안 가상 컴퓨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또한 안 하면 섭섭하겠죠. 잠깐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엔드포인트와 IP 방화벽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 방화벽부터 보자고 하면은 특정 IP에서만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접근을 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화면과 같이 시작과 종료 IP를 둬서 범위를 둘 수도 있고요. 혹은 단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때 애저에 있는 서비스가 접근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엔드포인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부로 접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경로 자체를 애저 백본망을 통해서 내부 IP를 만들고 그 IP를 통해서 서비스에 접근을 하게 하는 방식이 엔드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정말 간단하게는 워드프레스를 가상 컴퓨터 안에서 생성한 다음 워드프레스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파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워드프레스에서만 접근을 하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미 접근을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다계층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80443 같은 웹 연결을 위한 포트 접속은 가상 컴퓨터로만 접근을 하게 하고 이 가상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거나 접근을 해야 될 때는 가상 컴퓨터에서 나가는 트래픽이 데이터베이스로만 갈 수 있게 흐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각 서비스에 맞는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보안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가상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웹앱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상 컴퓨터와 파스DB 그리고 웹앱도 있을 수 있겠죠. 웹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본으로 HTTP 통신이 아닌 HTTPS 통신을 통한다던가 액세스 제한을 화면과 같이 걸어서 접근하는 IP를 아예 차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웹앱을 처음 만드시면은 애저 웹사이트가 들어가 있는 URL 기반의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께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계시죠. 특정한 도메인을 두고 이 도메인을 매칭을 할 때 인증서를 추가해서 사이트에 대한 보안을 올릴 수가 있고 또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P 기반으로 저렇게 허용과 거부를 걸어서 회사에서만 접근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접근하는 시스템을 애저에 올렸고 사용자들이 접근을 할 때는 사무실에서만 접근을 하게 하는 방법을 액세스 제한을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약 3가지 서비스, 가상컴퓨터, 그리고 파스DB, 그리고 웹앱 이 3가지에 대해서 보안을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애저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는 앞서서 보셨는데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는 접근을 할 때 계정 기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portal.azure.com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서비스에 대한 보안은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계정 기반에 접근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서비스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만 있다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접근, 즉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이 계정을 통해서 애저에 로그인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서비스를 생성하거나 삭제하고 그리고 속성값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 외부 사용자를 초대해서 혹은 사용자를 새로 만든 다음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처럼 웹앱이라고 할 경우 이 웹앱 자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콘솔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계정에 권한이 있다면 애저상에서 못하는 게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이 계정에 만약에 관리 부주의 혹은 쉬운 패스워드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게 계정이 탈취당하는 상태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계정에 대한 보안이 없고 관리가 허술했던 일부 사례에서 누군가가 계정을 탈취를 당했고 그 탈취한 악의적인 사용자겠죠. 이 사용자는 애저상에다가 비싼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채굴기 프로그램을 돌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계정에 대한 보안을 걱정하지 않으면 언젠가 본인이 모르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겠죠. 자, 앞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이야기했고 이제 그러면은 이 서비스들을 생성하고 만들고 삭제하는 계정 자체가 탈취되면 안 되겠죠. 자, 계정을 지켜야 할 때 가장 중요한 2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계정 로그인의 단계를 늘리는 겁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 뒤에 추가 인증 수단을 통해서 계정 접근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이죠. 이 2번째 인증은 문자나 전화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인증 앱을 통해서 추가로 인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내에서도 모든 직원이 무조건 MFA를 사용하도록 설정이 돼 있으며 가장 편하게 앱을 통한 승인으로 2차 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실 전화, 문자, 인증 코드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앱에서 로그인이 발생을 하면은 이 계정에 대한 로그인을 허용할지 혹은 거부할지 한 번만 클릭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MFA 정책을 조금 더 확장하자면 조건부 액세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모든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액세스는 더 많은 계정 접근 제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정 OS를 기준 윈도우나 맥 혹은 안드로이드와 iOS를 판별한다거나 사무실에서만 애저 포탈 혹은 애저와 관련된 클라우드 앱에 접근을 할 때 사무실에서만 접근을 하게 한다거나 라는 식으로 조건부 액세스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정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작업부터가 사실 보안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서비스들은 계정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용한 만큼 나가는 애저에 대한 비용, 즉 사용량 기반의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계정에 대한 보안이기 때문에 각 사용자별로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점 도입 전에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실제 이제 우리의 계정이 어떻게 잘 보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사인인과 오딧 로그를 통해서 사용자가 들어왔던 이력 그리고 이 사용자의 감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인, 즉 로그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애저 포탈이 될 수 있겠죠. 쉽게는 로그인에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이 로그인 위치가 IP 주소로 위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인증 요구사항 또한 확인을 해서 실제로 어떠한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하고 있고 혹은 시도한 다음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감사 로그에서는 로그인 기록과는 다르게 이 사용자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활동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보안을 말씀드리면서 로그는 뺄 수가 없는 게 이런 감사 로그들 또한 그리고 로그인에 대한 로그들이 있어야 공격이 있었는지 혹은 그리고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계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서비스도 많이 쓰는 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계정에 대한 보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죠. 다른 보안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서비스들의 보안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는 어떤 설정으로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하나가 나왔죠. 이걸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앞에서 말씀드린 보안들 중에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나 베스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스토리지 서비스 설정 같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진 않아요. 다만 VPN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계정 보안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됨을 항상 숙지해 주시고요. 자, 스토리지 서비스는 어떤 설정으로 가능할까? 공유 액세스 서명과 전송 중 암호화 그리고 미사용 암호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송 중 암호화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고요. 미사용 암호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 자동으로 암호화를 요청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스토리지 서비스는 저장되는 스토리지가 있을 텐데 이 안에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뿐만이 아니라 전송도 암호화를 걸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유 액세스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유 액세스 서명은 저장소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공유 액세스 서명은 지정된 권한을 집합체로 만들어서 지정된 기간 동안만 이 스토리지에 접근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네트워크 보안 그룹과 비슷하게 비용이 나가지 않는 소중한 보안 설정입니다. 자, 그럼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얘기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저에 대한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제품들도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보는 시간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중에 Azure Front Door라는 보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프론트 도어는 OSI 7계층에서 작동을 하는 서비스 제품이에요. 그리고 WAF라고 하죠. Web Application Firewall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릇 애저를 좀 더 써보신 분들이라면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와 매우 유사한 제품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다만 이 제품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처럼 지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매니저와 비슷하게 라우팅 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용성이 높은 어플리케이션 백엔드로 라우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위치로 요청을 라우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와프 기능을 설정하면은 이 제품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는 네트워크 속도가 점점 길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트래픽 매니저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장점만 가져가는 보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론트 도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알맞은 보안 설정에 대해서 파이어월, 애저 방화벽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애저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애저 안에 가상 컴퓨터들이 있고 이 가상 컴퓨터에 대한 인바운드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식별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구성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바운드는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아웃바운드 또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애저 가상 컴퓨터에 연결을 한 후에 무언가 다른 서비스 혹은 다른 웹사이트, 인증되지 않은 웹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보통 그런 사이트는 접근을 잘 안 하죠. 하지만 사용자가 본인이 모르게 가상 컴퓨터 내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발생하는 일은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럴 경우에 애저 파이어월을 통해서도 아웃바운드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URL 기반으로요. 자,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긴 한데 이제 디도스 프로텍션에 대한 제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애저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디도스에 대한 공격을 막는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Azure DDoS Protection 같은 기본 제품으로는 데이터 센터에서 DDoS의 공격을 막아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표준 제품이 따로 있어요. DDoS 같은 경우도. 이제 Azure DDoS Protection 표준을 사용할 경우 실제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보고서들도 함께 고객한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공격은 들어왔는데 언제 공격이 들어왔다가 격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공격이 끝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기본 크기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Azure DDoS Protection 표준 같은 경우는 로깅과 경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런 서비스가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Azure Firewall이나 Azure DDoS Protection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특히나 Azure DDoS Protection 같은 경우 약 최소 월 2,944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보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상 온프레미스 시절에 보면은 보안 제품들이 다 가격이 꽤 세긴 하죠.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안전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가상 컴퓨터, 그리고 파스 서비스, 스토리지, 계정, 그리고 그 앞단에 둘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제품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단계인데, 실제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보안센터라는 제품을 통해서 보이는 화면과 같이 이아스 형태의 서버, 가상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고,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계정, 그리고 그 이외에 쿠버네티크스라든가 앱 서비스들까지도 보안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고 이 보안이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보안을 스코어화, 점수화해서 대시보드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화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테스트 중인 환경인데, 밑에 보시면은 보안센터에서 권장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권장사항이라는 항목을 들어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장사항을 어디까지 지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는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상 컴퓨터나 그리고 모든 서비스들이 이 보안센터에서 등록이 된다고 하면은 밑에 보시는 컨트롤처럼 필요한 보안 리스트들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보안 리스트들을 들어갔을 때 관리자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즉, 애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관리자분들이시라면은 보안센터를 통해서 등록된 리소스들이 이 하나의 제품을 통해서 등록된 리소스들을 보안 설정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보안 설정은 가상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가상 컴퓨터 외부적인 요소, 그리고 내부적인 요소에서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보안 점수를 전부 활성화하신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농담 삼아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방성이 와도 이 시스템을 못 뚫는다는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고는 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관리자분들께서 애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안과 그리고 추가 보완을 할 경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